오래된 할리우드는 동화 같은 결혼식으로 빛났지만 블록버스터만큼이나 세심하게 각본이 짜여졌다. 홍보 담당자들은 루머로부터 아이콘을 보호하고 스캔들로부터 스튜디오를 보호하며 관객이 꿈을 꾸게 하기 위해 꽃다발, 키스, 헤드라인을 연출했습니다. 샴페인 빛 사진 뒤에는 고독, 숨겨진 열정, 벨벳으로 감싸인 속임수로 쌓인 재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시청하며 전설적인 위장 결혼 20건을 공개합니다. 구독을 눌러 오늘 밤 더 많은 할리우드 비밀을 알아보세요. 록 허드슨과 필리스 게이츠. 록 허드슨은 유니버설의 6피트 4인치 드림보트였습니다. 하지만 광고판 뒤에서는 수줍고 노출을 두려워하는 폐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십 칼럼이 남자친구들과의 늦은 밤 파티를 암시하기 시작하자 스튜디오 해결사 헨리 윌슨은 허드슨과 그의 에이전트 비서 필리스 게이츠 사이에 번개 같은 로맨스를 연출했습니다. 자들을 가십의 힘을 시합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초대받았다. 라이프 매거진은 그들의 깜짝 결혼식을 촬영했다. 그러나 방갈로 내부에서 신혼부부는 각기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허드슨은 몇 주 후에 현장으로 떠났다. 필리스는 그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여러 번 위자료 협상이 멈출 때마다 폭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그 결혼이 계약일 뿐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계약. 이 속임수는 10년 동안 효과가 있었다. 박스오피스 수익이 급등했고 록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수도 있는 매력적인 역할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고독한 고립을 치렀다. 그는 진짜 파트너들을 밀수품처럼 숨겼고 정체가 드러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술을 마셨다. 가짜 서약은 그에게 슈퍼스타덤을 주었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가질 기회를 빼앗아 가버렸다. 늦게 루돌프 발렌티노와 지네커. 라틴 러버 루돌프 발렌티노가 영화 묵시록의 내 기사에서 탐나는 작은 역할을 맡았을 때 스튜디오 홍보 담당자들은 존경할 만한이라는 헤드라인이 필요했다. 그러다 지네커가 등장했다. 지네커는 할리우드의 비밀 여성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받아들인 흑발의 신인이었다. 그들의 정신없는 연애는 6주 동안 지속되어 달빛 아래에서의 결혼식으로 절정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둘 다 신문 한 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결혼식 날 밤 제안이 호텔 문을 쾅 닫아 바렌티노를 복도에 남겨두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 결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시간 후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는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 그들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발렌티노는 향수로 적신 편지를 보내는 수많은 여성 팬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기 결혼에 대한 소문이 그의 가톨릭 이미지를 흐리게 했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지는 스캔들을 이용해 바우드빌 공연을 예약하며 자신을 발렌티노 부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합은 간판 불빛으로만 지속되었고 할리우드가 어떻게 심장을 아프게 하는 상황을 박스 오피스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바버라 스테닉과 로버트 테일러. 브루클린 거리의 아이에서 파워하우스 배우로 변신한 바버라 스테닉과 합창단 소년 같은 외모의 네브래스카 농촌 소년 로버트 테일러보다 잘 나온 커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MGM 경영진은 스테닉의 여성들과의 친분 및 테일러가 스타렛들과 데이트하기를 꺼린다는 소문을 두려워했습니다. 루이스 B. 메이어는 테일러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새로운 계약과 컨버터블 자동차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목장 결혼식은 버즈비 버클리의 공연처럼 기획되었습니다. 뉴스릴 카메라가 돌아가고 MGM은 근처 확성기에 음악을 송출하여 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크린 밖에서 그들은 대부분 떨어져 살며 각각 자신을 일에 몰두시켰고 마이어의 홍보기계는 아늑한 가정 생활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짜 결혼은 제작 코드의 도덕적 억압 속에서 두 사람의 경력을 유지시켰지만 동시에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스테닉은 그녀의 그리움을 맹렬한 연기에 쏟아부었고 테일러는 술과 혼호의 관계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분류는 그리거너샤 51년에 이혼했을 때 스튜디오는 서로에 대한 헌신에 동일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심지어 이별조차 각본에 적혀 있었음을 증명했다. 캐리 그랜트와 버지니아 체릴. 캐리 그랜트는 도시적인 매력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그의 초기 경력에서 동료 배우 랜돌프 스콧과의 공동 해변가 집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파라마운트는 그를 떠오르는 여배우이자 채플린의 시티라이트에서 눈먼 꽃 파는 소녀 역으로 유명한 버지니아 셰릴과 소개시켰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파파라치의 플래시 아래 펼쳐졌습니다. 폴로 경기, 요트 파티, 급작스러운 사막 결혼식. 그랜트는 후에 그가 실수를 깨달았다고 농담으로 말했는데 체릴은 그가 스콧의 방갈로로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13개월간 이어졌고 그녀는 잔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그의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주당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스튜디오의 홍보 담당자들은 그를 상처받은 로맨티스트로 재포지셔닝했고 관객들은 그의 다음 작품인 진실게임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릴은 유럽 사교계로 떠나면서 할리우드를 떠났고 영화 제안은 사라지고 말았다.
커버로 시작된 결합은 이 이야기는 경고의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사랑조차 특수 효과일 수 있습니다. 찰스 로튼과 엘사 란체스터. 영국에서 온 찰스 로튼과 엘사 란체스터는 할리우드가 손짓하기 전 비 오는 런던 오후에 결혼했습니다. 엘사, 자유롭고 재치 있으며 강하게 독립적인 그녀는 찰스가 사회가 이름 짓기를 거부한 감정과 싸운다는 것을 알고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십 칼럼니스트들이 그 기묘한 커플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바운티오의 반란에 출연한 고뇌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가 된 유쾌한 뮤즈였습니다. 그들의 동화 같은 결혼은 찰스를 논란에서 보호했으며 엘사는 자신의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자들이 파고들 때마다 엘사는 농담으로 대답했고 그는 개인적인 고통을 가릴 정도로 강렬한 연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 외관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찰스에게 명성이 있는 역할을 맡겼고 엘사는 그녀의 독특한 매력을 축하하는 기발한 역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침묵 속에서 감당되었습니다. 찰스의 외로움은 깊어졌고 엘사의 예술적 야망은 종종 그의 비밀을 지키는 역할에 가려졌습니다. 찰스가 1962년에 사망했을 때 그녀는 우리는 결혼했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결혼이 다정하면서도 완전히 가상으로 주목을 온화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스카 수상자인 젠트 게이너와 MGM의 가장 화려한 의상 디자이너인 에이드리언은 스튜디오 메모를 읽기 전까지는 이상한 조합처럼 보였다. 자넷과 배우 메리 마팅와의 친밀한 우정과 에드리안이 남성 무용수들과 야간 파티를 선호한다는 소문은 두 사람의 이미지를 훼손할 위기에 처했다. 루이스 B. 메이어는 포토플레이와 라이프에 의해 뉴스스탠드에 대대적으로 실리도록 완벽한 정원 결혼식을 마련했습니다. 공적으로 그들은 베벌리 힐스 하시엔다를 개조하는 꿈의 커플이었다. 사적으로 그들은 별도의 날개를 유지하고 여행 일정을 동기화하여 실제 동반자가 사진에 찍히지 않게 했다. 이 위장은 자넷이 우아하게 나이를 먹으며 미국의 사랑받는 역할을 맡게 했고 에이드리안이 그의 허리 강조 드레스를 스캔들 없이 팔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촬영장에서 가장 창의적인 두 사람이 예의 바른 낯선 이로 살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이 1950년대에 브라질 목장으로 이사했을 때 우연히 마주칠 일이 없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업계는 마침내 진실을 짐작했다. 그들의 라벤더 결합은 유산을 보존했지만 친밀감을 희생시켰다. 이는 때때로 명성이 에이드리언이 디자인한 어떤 코르셋보다 더 단단하게 이어준다는 것을 증명했다. 주디 갈랜드와 빈센트 미넬리, MGM의 황금소녀는 알약, 탈진, 여자친구들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스튜디오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나를 만나야 재능이 있고 공개적으로 예술적인 감독인 빈센트 미넬리와의 빠른 로맨스를 처방했다. 그들의 파스텔 웨딩은 테크니컬러 피날레 같았지만 내부자들은 그것이 두 폭풍을 진정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디는 안정적인 남편을 얻었고 빈센트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해변집에서 열리는 주말 파티에 대한 속삭임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애정과 딸 라이자를 공유했지만 별도의 침실은 세트와 집에서 규칙이 되었습니다. 그 결혼은 주디의 은행 가치를 이스터 파레이드를 통해 연장했고 민넬리를 믿고 찾는 뮤지컬 권위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줄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안정성의 이미지에 묶었습니다. 그녀가 영화 해적 촬영 중에 무너졌을 때 미넬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타블로이드지는 그녀만을 탓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를 구한 결혼은 줄리를 리본이 감긴 상품처럼 느끼게 했고 빈센트는 카메라 앞에서 중단했던 삶을 조용히 재개했습니다. 지나트 맥도날드와 진 레이몬드. 노이 자니소랑 듀엣 순수대로스 에다의 실생활, 로맨스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팬클럽이 시작되기 전까지 MGM은 그녀를 금발의 주연 배우 진 레이몬드의 품으로 서둘러 밀어넣었고 그는 야간에 군대 친구들과 함께 선셋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으로 소문났다. 촛불이 켜진 언덕에서의 결혼식은 소문을 잠재웠으며 전시업체들은 극장 로비에 행복한 결혼 패널을 내걸었다. 프렌치 도어 뒤에서 지는 파티를 열었고 자넷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먼 쪽에서 개를 키우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그들의 박스 오피스 매력을 보호했습니다. 자넷은 $100만 계약을 체결했고 지는 루머가 사실로 밝혀졌다면 잃을 수 있었던 역할들을 확보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왔을 때 지아네트는 1년의 심장 마비를 겪었습니다. 제네가 아닌 넬손 에디만이 곁에서 지키며 수십 년간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할리우드가 얼마나 아름다운 왈츠를 안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도회장, 타이론 파워와 안나벨라. 스튜디오 버터를 자를 만큼 날카로운 광대뼈를 가진 타이론 파워는 남자 공동 출연자들과의 소문에 휩싸였다. 폭스 임원들은 프랑스 배우 안나벨라를 데려왔고 그녀가 그의 세트장에서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자를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도피 결혼은
발코니가 있는 로맨스 소설처럼 진행되었다. 외국 특파원들에게 키스를. 그러나 티로는 곧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지중해 테마의 비벌리 힐즈 저택보다 군복 차림에서 더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암시했습니다. 아나벨라의 억양은 그녀의 역할을 제안했고 곧 티론에게 온 팬레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 그들이 1948년에 이혼했을 때 스튜디오들은 이를 거리감을 원인으로 포장했고 타이론의 대담한 스타로서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다. 안나벨라는 유럽으로 돌아왔고 커리어는 위축되었습니다. 가짜 맹세는 그의 마틴의 아이돌 이미지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했지만 샴페인 축배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이상하게도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제니스 페이지와 프랭크 마르티넬리. 워너브라더스의 노래와 춤의 다이너모인 제니스 페이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지만 피아니스트 마리온 홀의 방갈로에 대한 그녀의 늦은 밤 방문에 대한 의문이 모든 칼럼을 뒤덮었습니다. 홍보 담당자 프랭크 마르티넬리,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스튜디오 직원이 깔끔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사장의 문제와 결혼하라. 모던 스크린이 후원한 결혼식에는 빌린 턱시도와 행복한 커플에게 잭 L. 워너가 준 수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사하지 않았다. 대신 프랭크는 매주 수당을 받아 침묵을 지키고 제니스는 브로드웨이에서 더 파자마 게임의 주연을 맡았다. 그 속임수는 검열관을 달래고 제니스에게 새로운 7편의 영화 계약을 확보해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중에 외로움이 나쁜 리뷰보다 드레싱룸에서 더 괴롭혔다고 고백했다. 프랭크는 부동산 사업으로 희미해졌습니다. 제니스는 텔레비전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며 매번 반짝이는 종이에만 존재하는 남편에 대한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대의 자신 할리우드에 대인 리조르 카누라입니다. 150크로어인 생거를 살 수는 스튜어트. 동반자는 살 수 없습니다. 엔젤라 랜스베리와 리처드 크롬웰. 제공된 것을 통해 번역할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19살의 엔젤라 랜즈베리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리처드 크롬웰이 MGM의 밝은 눈망울의 시내로 스튜디오 홍보부가 거의 스스로 썼던 순풍의 로맨스로 그녀를 휩쓸 때였습니다. 센타바벌에서의 그들의 일몰 결혼식은 동화처럼 사진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회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드러났습니다. 말랐다. 한때 매력적인 청춘 스타였던 크롬웰은 그의 주연 매력이 사라진 후 결혼이 그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비밀을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했다. 그는 게이였다. 9달 후 그는 미안해, 여보,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라는 글로 시작하는 쪽지를 남겼다. 안젤라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제출했지만 소문은 끊임없었다. MGM은 아름답게 각색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젊은 시절의 실수였고 크롬웰에게 품위를 지키고 퇴장할 기회를 주었으며 란스버리를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용감한 옆집 소녀로 자리매김시켰다. 제작자 피터 쇼와 그렇게 했지만 그 사건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 도자기 같은 미소 뒤에는 할리우드의 환상의 대가를 배운 강철 같은 젊은 여성이 있었다. 크롬웰은 흥행에서 발판을 다시 찾지 못했지만 랜스베리는 가슴 아픔을 슬기로움으로 바꿔가며 명작 영화 가스등과 맨추리안 후보에 잊을 수 없는 깊이를 더했습니다. 라벤더색 메모지는 그녀에게 명성의 잔인한 계산을 가르쳤습니다. 헨리 폰다와 마거릿 설러반. 그들은 유니버시티 플레이어스 레퍼토리의 황금 커플이었습니다. 극단 면을 신한 부레스카 출신의 헨리 폰다와 변덕스러운 버지니아 출신의 마거릿 설러반. 크리스마스 날 볼티모어의 무대 뒤에서 그들은 영원을 맹세했지만 친구들은 결혼식이 즉흥 연주 같다는 속삭임을 나눴다. 로맨스, 그들의 경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급상승하고 있었다. 설리번은 이미 브로드웨이 스카우트를 매료시켰다. 폰다는 여전히 무대를 운반하고 있었다. 깔끔한 결혼은 존경받을 만한 헤드라인과 1+1 홍보 수단을 제공했지만 둘 다 그들을 정의하는 불안한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8주가 차이되지 않아 그들은 서로 다른 투어버스에 탔고 사랑의 편지 대신 예의 바른 전보를 보냈습니다. 혼인은 조용히 무효 처리되었지만 칼럼니스트들은 폰다는 너무 냉담하고 설러번은 다혈질이라고 꼬리표를 달았고 그 꼬리표는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동화는 그들을 단련시켰다. 폰다는 분노의 포도를 떠받치는 냉정한 중후함을 길렀고 설러번은 사랑은 비를 타고 해서 그녀의 상심을 메스로 다루었다. 근처에서나 시내의 결혼식은 스파르투드의 김시원에서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짧은 사례가 되었고 실패가 다시 포장되어 두 전설을 탄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비안 리가 그의 신화를 불태우기 전에 23살의 로런스 올리비에는 웨스트엔드의 동료 시네질 에스몬드와 클리그 라이트와 대성당 종소리 아래에서 결혼했습니다. 영국 타블로이드는 열광했지만 업계 사람들은 전략적인 커튼을 감지했습니다. 올리비에의 야망은 결혼한 남자가 안정을 나타내는 할리우드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한편 에스먼드는 그녀의 수줍은 태도로 인해 좀처럼 얻기 힘들었던 주연 역할을 갈망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은 연극계의 매력적인 스타들이었다. 사적으로 그들은 다른 대본을 연습했다. 그는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의 로맨스를 추구했고
그녀는 조용히 동성 친구들과의 우정을 키웠다. 어떤 신문도 감히 인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리우드가 마침내 부르자 영화사 사장들은 그들을 영국판 게이블과 롬바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서양을 가로지른 따로따로의 작업은 그 부부를 수천 마일,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로 갈라놓았습니다. 1937년에 올리비에는 비호환성을 이유로 조용히 이혼을 신청했으며 이는 불과 몇 주 후 화이어 오버 잉글랜드에서 리와 함께하게 되고 영화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에스몬드는 성격 역할로 물러났다. 그녀의 이름은 그를 잃은 여자로 영원히 각주에 남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아무도 정말로 유지할 생각 없는 발판이었으며 쇼 비즈니스에서는 아이 두조차도 개막밤에 과장된 선전임을 증명했다. 미키 루니와 에바 가드너,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는 미국 박스 오피스의 대표적인 말썽꾸러기와 스튜디오의 새로운 여신이 결혼했다는 완벽한 헤드라인을 꿈꾸었다. 미키 루니는 21로 앤디 하디, 인기 덕분에 그의 건강한 이미지를 높였다. 아바 가드너는 19살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다. 결혼식은 사진 기회 제공짜리 서커스였으며 골프클럽이 소품이었고 보도 담당자가 신부 들러리였다. 하지만 스튜디오가 만든 미소 뒤에서 그들의 세계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에이바는 진지한 역할과 성인의 존경을 갈망했다. 미키는 영원한 사랑과 카메라 밖에 방탕, MGM은 같이 다니는 투어를 지시했지만 루니는 경마장에서 밤을 보냈고 아바는 혼자 발음 연습을 했다. 9달이 지나자 그녀는 미키의 불륜을 다루는 가십 칼럼에서 농담거리가 되었다. 스튜디오 해결사들은 우호적인 이혼을 중재했다. 미키의 경력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 스캔들은 그의 친근한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다. 아바는 유니버설에서 자신을 재창조하며 결국 The Killers에서 상심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오디션과 같았으며 스튜디오의 마법이 두 사람의 경력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닐스 아스토와 비비엔 던컨, 스웨덴의 심장 박동기 닐스 아스토는 헐리우드의 남성 가르보로 그의 뜨거운 눈빛은 금지된 진실을 감추고 있는 무성 영화의 아이콘이었다. 남성 감독들과의 연문에 대한 소문이 그의 미국 내 상승을 위협하자 MGM은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유명한 가딩시언 시스터스 중 한 명인 활기찬 보드빌 배우 비비안 든키언과 결혼하다. Ngân spør Chutin Chores Jordan 소월 블린더 태어나서 땡트 블로이드의 리치 나리아이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약을 쫓고 그녀는 뮤지컬 코미디를 순회하며 신혼여행은 끝나버렸습니다. 한편 아스토어는 스턴트맨 캔디맨과의 로맨스를 유지했으며 비비엔은 여행 중 자신의 동료들을 키웠다. 2년 후 이혼 서류가 그 위선을 끝냈지만 피해는 남아있었다. 스튜디오들은 닐스에게 로맨틱한 주연을 제안하는 것을 멈추고 그를 이국적인 악당으로 전락시켰으며 비비엔의 무대 매력은 그녀의 자매가 함께하지 않으면서 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짧고 믿기 힘든 결합은 정직이 추방을 의미하던 시대에 반짝이는 안전함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구 할리우드가 은막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스타들에게 바이에른에서 심장 고통까지 요구했던 길이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탈룰라 뱅크헤드와 존 에머리. 탈룰라 뱅크헤드는 담배로 쉰 위트와 양성애적 욕망으로 헐리우드 검열관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제작자들은 그녀가 건전한 헤드라인에 동의하기를 기도했고 잘생기고 신중하며 스튜디오의 호의를 필요로 하던 배우 존 에머리가 그 역할에 맞았다. 그 둘은 단 3번의 공개 데이트 후 약혼을 발표하며 맨해튼 세인트 루크에서 손님보다 더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마무리 지었다. 실제로 탈룰라는 그리니치 빌리지의 주점에서 결혼 첫날 밤을 보내는 동안 존은 그의 독신자 아파트로 돌아갔다. 선전 활동이 가득한 3년 동안 그들은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했지만 친구들은 그들이 가장 친밀한 순간을 레드카펫에서 보낸다고 농담했습니다. 그것 꾸리기는 탈룰라에게는 가십을 잠재운 덕분에 생명의 배 같은 영화들로 제이막을 주었고 존에게는 그만 혼자서는 맛 볼 수 없었던 알케이오에서의 역할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영적이었습니다. 농상. 탈룰라의 편지에는 의상 속에 사는 생활이 언급되어 있으며 존은 카메라가 꺼진 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그들의 민법상 이혼은 1941년에 둘 다 해방시켰지만 탈룰라는 나중에 농담하기를 자기야 우리가 공통으로 가진 유일한 것은 통로였어. 그 결혼은 음악의 환상으로 무대에 올라 멀리서만 그럴싸하게 보였다. 윌리엄 파웰과 캐롤 롬바드. 멋진 윌리엄 파웰이 엉뚱한 캐롤 롬바드를 구애할 때 타블로이드는 할리우드의 웃음 귀족에게 반했습니다. MGM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38살의 파웰은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고 22살의 롬바드는 맥신 쇼츠를 벗어나 성숙한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요트클럽 결혼식은 파웰의 턱시도, 라펠과 캐롤의 베일을 세심히 측정한 칼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시업체들에게 완벽한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현실은 두 개의 평행한 촬영 일정과 전혀 공유되지 않는 관심사였다. 롬바드는 고속장난과 선정적인 농담을 갈망했다. 파월은 체스와 조용한 저녁 식사를 선호했다. 예의 바르게 미리 정해진 사진 촬영을 한 지 26개월 후 그들은 변함없는 애정과 경력에 미친 영향이라고 선언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이혼했다. 롬바드는 신사의 호감을 얻어내며 슬픔을 극복했고 이는 그녀가 My Man Godfrey로 20세기 스튜디오에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파월은 중년의 권태로움을 벗고 The Thin Man에서 악동 같은 닉 찰스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의 친근한 결별은 스튜디오가 결혼만이 아니라 이별 또한 각본화할 수 있으며 두 스타를 더 매력적인 존재로 탈바꿈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캐서린 헵번과 러들로 오그든 스미스. 헐리우드의 강한 독립의 아이콘이 되기 전 캐서린 헵번은 조용한 메인라인 식장에서 필라델피아 사교계 사람인 러들로 오그든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동부 사회에 그 결혼은 적합함을 외쳤지만 결혼 생활에서 케이트는 스스로를 캐서린 호튼이라고 부르길 고집했고 그의 이름을 S. 오그덴 러드로라고 바꿔 익명을 유지했으며 대부분의 밤을 리허설 홀에서 보냈다. 인내심 있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스미스는 그녀의 초기 연극 실패를 지원하면서 그녀의 남성적인 옷차림과 소문이 도는 여성에 대한 호감을 가족의 험담으로부터 보호했다. 곧 할리우드가 다가왔고 스튜디오 임원들은 그 시각적 효과를 좋아했습니다. 잘 교육받은 양키 남편은 헵번이 단지 엉뚱할 뿐이지 반항적인 것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그 부부는 각각 필라델피아 클럽과 RKO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살며 주로 세금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1934년에 그들은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케이트는 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자신이 그에게 더 런 워즈 오버에서 역할을 주려고 고용했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가짜 전통적인 결혼은 그녀에게 스캔들 없는 출발을 제공하여 그녀가 시대의 가장 대담한 독신 여성으로 변모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가짜 결혼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역설이었습니다. 버스터 키튼과 나탈리 탈마지. 무성영화 배우 버스터 키튼은 강력한 탈마지 자매의 일부인 나탈리 탈마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어머니가 지켜보았습니다. 결혼식은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지만 내부에서는 프로듀서 조셉 쉔크의 화해 제스처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탈리는 그녀의 어머니가 요구한 안전을 얻었고 버스터는 탈마지 배급 제국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친밀함은 제한되었습니다. 나탈리는 두 아들이 충분하다고 선언한 후 버스터를 손님방으로 내쫓았습니다. 포토플레이스 스프레드는 그들의 비벌리 힐스 저택에서의 가정 행복을 보여주었지만 버스터는 마라톤 촬영 후 스튜디오 소파에서 잠을 잤고 법원으로 외로움을 마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셜록 주니어나 제너럴 같은 흥행 성공을 통해 그의 건전한 이미지를 보호했다. 토키 영화 시대가 오자 나탈리는 이혼을 신청하고 저택을 차지했으며 버스터가 아이들을 보는 것을 막았다.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은 버스터의 경력을 절정기에 보호했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졌을 때 그를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콜 포터와 린다 리 토마스. 작곡가 콜 포터는 할리우드보다는 브로드웨이에 더 가까웠지만 그의 음악은 수많은 황금기의 영화를 장식했으며 남부 상속녀 린다 리 토마스와의 결혼은 그 시대의 가장 우아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린다 12살 연상으로 막 학대하던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교양 있는 동반자를 갈망했다. 콜은 글로벌 살롱을 목표로 한 게이 남성에게 사회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외관이 필요했다. 그들의 파리에서 열린 결혼식은 고급 패션과 함께 세련미로 가득했고 콜을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었으며 이는 미래의 MGM 스크린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다. 공공연히 그들은 폰투 댄스 같은 영화 시사회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사적으로 린다는 세계적 사교 모임을 주최했고 콜은 합창단 소년들과 은밀한 로맨스를 즐겼습니다. 이 배열은 그의 생산성을 밤낮으로 급증시켰습니다. 비긴 더 비긴, You are the top, 할리우드 뮤지컬을 아르데코 판타지로 바꾼 노래들. 1937년 승마 사고로 콜이 불구가 됐을 때 린다는 언론과 재정을 관리하며 헌신적인 사랑의 신화를 강화했다. 그녀는 1954년에 사망했고 유언장에서 그의 재산을 확보했다. 그는 10년 후에 뒤따랐고 그 비밀은 공식적으로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열정적인 연극이 아니라 세대를 위한 사운드 트랙을 탄생시키고 할리우드에 어떻게 세련됨이 진실을 아름답게 감출 수 있는지 가르쳐준 전략적 동맹이었다. 반짝이는 반지는 모두 대가를 치렀고 무대 위의 입맞춤은 헐리우드 전설에 여전히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감동을 주었다면 스튜디오 금고에 여전히 묻혀있는 수천 개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영상을 전달하며 틴셀타운의 진실은 항상 발견을 기다리며 완벽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